여러분 안녕하세요. 롱장입니다. 빙하. 정규로 다니면서 드는 생각 중에 하나가 24년도 하반기에 내가 전망했던 시장이 어느 정도 맞아떨어지게 펼쳐지고 있다는 건데요. 이게 무슨 뜻인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멤버십 운영하고 있고요. 토요일마다 라이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랑 좀 이렇게 긴 얘기, 부동산에 대해서 긴 얘기, 조금 더 상세한 얘기 원하시는 분들은 매주 토요일 라이브를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5년째. 좋은 분들 많이 계시고 고수분들도 많이 계세요. 아래 링크 통해서 확인 부탁드리고요. 제 예상이 맞으면 뭐 다른 얘기 할 필요 없죠. 상저하고가 아니라 상저하고 얘기하신 분들이 거의 찾아보면은 70%가 아니라 80%가 넘어요. 저는 상고하고를 넘어서 상고하고고를 말씀드렸고요. 상반기 시장이랑 하반기 시장이 올라가는 이유가 다를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지방 시장은 전망이 다소 어려운 상황이다. 정치권에 좀 많은 역할이 달려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이제 요거를 좀 전반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내용을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대로 가면은 지금 3월, 4월 시장은요. 일단 수도권 기준으로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장난 아닐 겁니다. 거래량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 2월달 거래량도 여러분 저랑 꾸준히 하시면 이거 알 수 있어요. 제가 그러니까 월별로 그리고 일별로 신고하는 양이 좀 포션이 있거든요. 지난 이제 2년 동안 이게 좀 변했는데 데이터 가지고 제가 월 거래량을 미리 말씀을 드려요. 잘 맞추다가 특정 달부터 갑자기 틀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그 특정 달은 내려가는 게 아니라 거의 올라가요. 예를 들어서 제가 거래량 한 5,000건 나올걸요 하는데 6,000건 나오는 달이 있어요. 500건에서 1,000건이 이탈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부동산 사장님들이 실거래가 신고를 늦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좀 쉽게 생각하세요. 제가 이 얘기를 하면은 신고를 늦게 하나 보다. 가격이 올라가니까 거래가 잘 안 될까봐 신고를 늦게 하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게 실무에 나가보시면은 신고를 제때 안 하면은 이 과태료가 벌금이 이게 진짜 좀 스트레스거든요. 그리고 예전에는 이거 일부러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가계약금 들어온 날을 계약일로 해서 한 달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되니까 이것 때문에 돈을 낸 사장님들이 많아요. 굉장히 예민한 문제예요. 그래서 한동안 노이로제가 걸려서 부동산 사장님들이랑 실장님들이 실거래가 신고를 진짜 빨리 했어요. 하고 싶은 얘기의 요는 뭐냐면은 실거래가 신고를 뒤로 미루는 게 사장님들한테는 실장님들한테는 스트레스고 리스크라는 거예요. 웬만해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웬만해서 하지 않는데 어떤 경우에 하냐면은 내가 돈을 못 벌다가 돈을 좀 벌게 된 경우 이 흐름이 끊어질까봐 늦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돈을 못 벌고 있으면 뒤로 미루질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가격이 무조건 올라가고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거래가 늘어나고 있으며 그 거래가 이어질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실거래가 오픈이 늦어지는 게 좋다. 이런 경우예요. 기본 상식적으로는 거래도 늘고 가격도 올라가고 있는 경우가 이게 해당이 되겠죠. 이게 지금 2월 달에 나오고 있어요. 제가 2월 달에 거래량 예측을 5,000건에서 5,500건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거 아니에요. 5,500건에서 6,000건 사이가 맞는 것 같아요. 거의 500건에서 1,000건 사이가 틀어질 것 같고요. 2월 달이 이렇게 돼버리면 3월 달에는 제가 지금 보고 다니고 있는 시장이랑 데이터랑 지금 주말 체크해봤을 때 이거 아마 얘기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좀 조심스럽긴 해요. 이대로 가면 9,000건도 가능해요. 아니 9,000건 이상도 가능해요. 이미 지난 2년 동안의 그 실거래가 신고 패턴 포션 있잖아요. 이 패턴이랑 이제 아예 안 맞아요. 이 패턴이 퍼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대 심리가 있잖아요. 지금 기대 심리가 깨진 거예요.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수도권의 이 상반기에 움직이는 시장은요. 제가 예상하는 하반기 시장이랑 올라가는 요인이 달라요. 쉽게 설명하자면 전세가 상승을 동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들어가야지, 내가 전월세 중 이게 아니라 매매를 선택해야지 이게 아니에요. 사야겠다요. 근데 이 사람들이 투자하자 돈 좀 벌어보자 이게 아니라 지난 2년 반 동안 집을 진짜 안 샀어요. 그 안에 집을 사겠다는 사람들은 누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전 사이언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사람들이 기대 심리가 있었겠죠. 야, 둔촌주공 입주하는데 탄핵 터졌는데
대출 규제 하는데 비수기인데 좀 이따 사자. 그런 거 있잖아요. 12월이랑 1월이 비수기예요. 크리스마스랑 설에 안 움직여요. 그래서 좀 가만히 있었는데 이게 내 생각이랑 다른 거예요. 이분들은 시장을 체크를 해요. 물건이 어떤 게 있는지. 근데 현장 나가보면은 이분들이 지금 급하게 움직여요. 눈에 보이기 시작했잖아요. 이분들은 좀 빠르거든요. 그게 2월 달부터 일어났고요. 3월 달에 이게 몰릴 거예요. 이거 제 예측이에요, 여러분. 예, 근데 3월 달 지금 그걸 제가 보고 다니고 있으니까 이거 쭉 이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월 달은 대출 풀려서 집을 사기 시작한 거는 작년 12월 달부터예요. 12월, 1월, 2월은 대출 풀린 빨이 맞아요. 야, 그런데 왜 이렇게 거래가 량이 늦게 늘었냐? 아니죠. 제가 너무 많이 말씀드렸는데 둔촌주공 입주가 포레온 입주가 11월 달부터예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은요. 거래가 눌리는 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헬리오시티 입주 때 거래량이 그때 규제도 이렇게 없었는데 1,500건대였어요. 6개월 동안. 이번에 3,000건 후반대까지 뜨면서 3,000건대를 지켜냈어요. 이거는 거래가 없는 게 아니라 대출이 풀리면서 거래가 늘었는데 입주 효과랑 맞물리면서 내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몇 달 동안 거래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없었던 것처럼 얘기할 만한 근거가 돼 보이는 데이터가 뜬 거지 거래는 는 거예요. 제 입장에선 그래요. 이제 포레온 입주 효과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서 2월 달에 포레온 입주 효과가 줄면서 사람들이 기대 효과가 떨어지잖아요. 포레온 때 시장이 침체되겠지, 좀 이따 사야지, 간 좀 봐야지, 금매 뜨겠지 하다가 하다가 급하다는 게 아니라 원래 집 사고 싶었던 분들 최소한의 수요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2월 달에 하다가 서울 강남부터 이게 몰린 거예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땐 이 타이밍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랑 좀 겹치긴 하죠. 그러면서 우아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퍼지고 있어요. 3월 달 지금 저는 현장 있잖아요. 근데 이게 좀 심각해요. 우와 하고 들어오고 있어요. 그럼 이때 나타나는 효과가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꿀팁 나갑니다, 여러분. 첫 번째 뭐냐? 거래가 늘고 거래가 일정 이상 늘면요. 이 지역이 퍼져요. 강남에 다 몰릴 수 없어요. 노도강, 여러분 노도강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이거 말씀드린 지 시간 꽤 지났어요. 노도강은 언제부터 회복을 한다? 3월에 말씀드렸잖아요. 3월 초에, 극초에. 가격은 언제 올라간다? 4월. 사람들이 이게 원래 상식이랑 안 맞는 거예요. 야, 회복하고 거래가 올라가는 게 3월인데 가격은 왜 4월에 올라가니? 이게 두 가지 일 중에 하나야. 첫 번째, 거래량이 늘면서 금매가 쓸려 나간다. 금매는 가격 상승으로 나오지 않아요. 금매가 뭐예요? 가격이 낮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출 통제하면서 때려맞은 시장의 데미지 여파로 깔렸던 금매가 털린다고요. 근데 이게 어지간해서 털리기 어려워요. 체력이 약한 지역이라서. 이게 3월 달 동안에 털릴 거예요. 그리고 3월, 4월 이게 연결고리로 나오면 거래량이 9,000건, 10,000건 이상도 나올 수가 있어요. 이제는 이제 다주택자 없으면 5,000건 못 넘는다에 모든 걸 건다는 그분 이제 안 계시겠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누적 대기 수요 때문에 10,000건 넘을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가격이 상승이 돼버리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거래량이 늘면서 금매가 소진되면서 가격 상승이 아니라 가격 하락이나 정체가 나오는 지역들이 나와요. 두 번째는 뭐냐? 거기서 밀어 올리게 되면 그때부터 가격 상승이 일어나는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여기에 정부가 대출을 또 틀어막지 않으면은 가속도가 붙을 수 있어요. 왜냐면 사람들이 놀래버리거든요. 데이터가 나오면서. 투스텝이에요, 투스텝. 한번 금매가 날아가고 그 다음에 가속도가 붙고. 작년엔 가속도가 붙는 타이밍에 정부가 대출을 막은 거예요. 8월 달에. 그래서 7, 8월 달에 급브레이크 걸렸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지금 7월 달 전까지는 7월 달 대출 규제도 다 이미 오픈이 돼 있는데 그 전까지 뭔가 브레이크가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제가 바라보고 있는 게 이 상태도 이번에 좀 정부가 이거를 체크했으면 좋겠는데 대출 규제 뭐 한다면 하는 건데 내수 경기가 여러분도 같이 느껴봤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거래량을 늘리잖아요. 그럼 내수 경기가 좀 좋아 보여요. 제가 갑자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기사가 안 나왔었는데 작년에 거래량 늘어날 때 있잖아요. 그때 한번 봐보세요. 대출 풀릴 때, 가계부채 늘어날 때
이때 좀 내수가 살아나요. 근데 이거는 제가 한번 날을 잡고 영상을 만들게요. 이렇게 부동산 거래가 늘어서 아니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서 내수가 좋아진다. 이게 댓글이 달려요. 계속. 너 그게 말이 되냐? 그럼 부동산으로 내수 용기를 부양해야 되냐?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그 뜻이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지금은 별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맞는 프로세스다, 정통적인 방법이란 뜻이 아니고요. 지금 남아있는 방법이 몇 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최저시급 올리고 사업 주체자들 다 망하게 만들고 대출 틀어막고 대출 이자 올리고 가산금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주 52시간에다가 중대재해처벌법에다가 정말, 그리고 대체 휴일에다가 맨날 빨간 날에 맨날 놀고 사람들 날 따뜻해지면 밖에 다 나와 있는데, 그리고 지금 뭐 배 아픈 거는 사회적 문제지만 배고픈 게 사회적 문제가 아닌데, 자영업자 창업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닌데, 아르바이트생한테 고발당하면 이길 수 있는 사회도 아닌데, 그럼 여러분께 여쭤보고 싶은, 뭘로 내수를 올릴까요? 그러면 내수라는 건 누군가 창업하고 새로운 일을 만들어내고 잘 되면 내수에서 팔다가 수출도 하고 이거 해야 되잖아요. 누가 할까요? 지금 누가 간절해서, 누가 사업을 벌려서 내수를 살리고 누가 수출을 할까요? 지금 이미 벌려놓은 자리 잡은 대기업 말고 누가 할까요? 우리 모두는 대체 공휴일, 주 52시간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근데 고용주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어떨까요? 맞습니다. 지옥이죠. 이게 피고용인이, 그러니까 내수를 돌리는 건 맞는데 내수를 살리고 확장시키는 건 아니에요. 피고용인이 내수를 확장시키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소비를 많이 하는 거예요. 세금을 많이 내고 소비를 늘리는 건데, 한국 사람 중에 상당수가 세금을 안 내요. 엄청 많이, 절반 이상이 세금을 안 내요. 실제로 안 내는 거예요. 부자들이 다 내죠. 한 70% 정도가 세금 거의 안 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건강보험료도 마찬가지고요. 이분들이 근데 지금 보면은 물가 올랐죠. 그리고 치명적으로, 야, 이게 한국이 참 아직 멀은 게, 이거 사회적 문제 안 삼는 거 보면 정말 신통반동해요. 월세가 올랐잖아요. 그럼 소비를 못 하죠. 근데 고용주 입장에서 월급을 더 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다 막혀 있잖아요. 그러면 일시적으로 일자리를 제일 많이 늘릴 수 있고 제일 많은 소비를 일으킬 수 있는 게 뭐예요? 부동산밖에 없어요. 그 뜻이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상황이 이렇게 됐고 국민들이 선택해서 지난 정권 때부터 이렇게 온 거 아니에요? 8년 동안. 이거 어떻게 바꿔요? 이게 제가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요. 제가 느끼기에 대한민국 지금 상당 부분 놀자판이에요. 이거 댓글 좀 달아주실래요? 제가 여러분이 이걸 놀자판이라는 거에 공감을 전혀 못 하시면 앞으로 말 조심할게요. 죄송해요. 근데 제가 느끼기엔 놀자판이거든요. 뭐 힘들다 하는데 솔직히 정말 솔직히 놀자판이에요. 저는 일하러 나갔다가 깜짝깜짝 놀래요. 평일인데 휴일이래요. 대체공휴일, 또 대체공휴일, 또 대체공휴일. 이 와중에 주 4일째, 3일째 얘기 나오고 있고, 이거 누가 미쳤다고 총대 메고 내수를 확장시키겠어요? 여러분 입장을 바꿔보세요. 미치지 않고서는 안 할 것 같은데요. 그럼 부동산이라도 살려야죠. 그러니까 다 죽고 다 침체되고 있으니까 부동산 거래가 살아나면은 내수 좀 좋아질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것 뿐이에요. 저는. 그럼 정부가 뭔가 느끼는 게 있겠죠? 요거에 대해서는 아마 별도로 영상을 만들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 장난 아니겠다. 이대로 가면 장난 아니겠다. 이건 거의 반은 중계고 반은 전망이죠. 그거 말씀드리고 싶어서 영상 준비해봤습니다. 도움됐으면 좋겠고요. 좋은 하루 되세요. 오늘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